브로드컴은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예, 반도체 솔루션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두 개 각 분야의 매출이 17% 전년 대비 늘었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는 25% 늘었고 그리고 그래서 두 개 부분을 합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0% 늘어서 15빌리언, 그러니까 150억 달러겠죠. 150억 달러.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68%의 마진율이 나오는 굉장히 제조 기반이지만 엔비디아가 거의 70% 중후반 나오잖아요. 브로드컴도 거의 60% 후반이 나와요. 굉장히 마진율이 좋죠.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요게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이었어요. 전년 대비 20% 늘었고 그래서 약 30만 밀리언을 비트 상회했고요. 그리고 넷인컴,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34%가 늘었고 에비타 마진도 늘고 다 좋았었는데 가이던스에서 약간 기대치보다 낮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5% 빠졌었어요.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약간 엔비디아랑 달라요.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거 지난주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2월 실적 때는 그때 당시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8%가 빠졌고 이때 또 공교롭게 딥시크 사태 직후예요. 1월 29일 이후에. 그래서 이때 8%가 빠졌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다시 느니까 실적 발표하고 이미 가이던스가 낮아져 있는데 잘 나오니까 오히려 3% 올라서 끝나면서 4월부터 엔비디아 랠리가 다시 나왔다. 자, 그러면 오른쪽 빨간색 브로드컴을 보셔라. 브로드컴은 3월 달에 1분기 실적 때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 무려 8.6%. 심지어 장중에 10몇 프로까지 올랐었어요. 저 큰 기업이. 왜냐? 저 때 어떻게 이슈가 됐냐면 2월 달에 엔비디아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죠. 빠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는 끝났고 이제는 맞춤형 설계칩이 가겠구나. 근데 마침 실적도 잘 나왔구나. 가이던스도 높게 얘기해주네. 그러면서 그 시총 큰 1,800억, 2,000조짜리 기업이 갭으로 10% 뛰었었어요. 1분기 실적 때 브로드컴이. 근데 그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죠. 그러면 가이던스 기대치가 예상보다 많이 높아져요. 그랬더니 6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 가이던스를 예상한 것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브로드컴은 근데 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얘기하고요. 고객사에 대한 언급을 극히 꺼려요. 고객사의 관계와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약간 ARM이랑 좀 비슷한 궤가 있죠. ARM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했던 건 요거였어요. 에이직에 대한 추가 수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예 멘트를 안 해버렸어요. 왜냐? 그 보안 때문에. 그 기업이 우리랑 에이직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떠버리면 그 기업 주가가 뜰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가이던스가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봐야 될 실적의 핵심이 되겠죠. 이것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브로드컴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브로드컴이 좀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알리바바로 인한 단기 하락을 브로드컴의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해서 재차 V자 등으로 만드는 그림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약간만 좀 앞으로 이제 지나가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살짝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브로드컴은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애플이에요. 근데 왜 구글이 중요했냐면 아까 결국 TPU라고 하는 구글이 엔비디아가 너무 GPU를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우리 자체 칩을 좀 개발해야 되겠어. 그래서 구글이 TPU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내놨고 구글이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자체 그 클라우드를 활성화시켰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애플이 AI 자기네 자체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애플의 AI를 썼었어요. 돈을 내고. 이해가 가세요? 애플이 자기네 AI나 자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를 경쟁사인 구글 클라우드를 썼다고요. 어떻게 그게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이용료를 몇백억씩 연에 냈었어요. 그게 항상 실적 발표 때 나왔었어요. 애플이 얼마씩 쓰고 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약 많진 않아요. 380억인가 400억 정도를 내면서 애플이 구글 클라우드를 썼었는데
그때 그거에 가장 또 크게 기여했었던 어떤 그 안에 반도체 제품이 TPU예요. 그거를 브로드컴이 같이 개발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니까 결국은 메타도 지금 자체 칩을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브로드컴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재밌게도 여러분들 틱톡 아시죠? 네. 틱톡의 회사가 바이트댄스잖아요. 바이트댄스의 칩도 브로드컴하고 같이 개발해서 이미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4-5개 업체가 대표적인 브로드컴의 고객사인데 브로드컴을 리스크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요 부분이 또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이 5개 업체가 너무 많은 매출을 내준다. 여기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또 신규 고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했을 때 추가 에이즈 고객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 분기 때 어떤 고객사가 들어왔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브로드컴 CEO는 여러 컨퍼런스에서 우리 지금 몇몇 벌써 3-4개 큰 업체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분기에 발표할지 뭐 다음에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힌트에서 볼 때 브로드컴은 여전히 성장성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